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오후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나요? 혹은 누구를 떠올리고 있나요? 거실 소파의 양끝에 앉아 각자의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는 정적, 분명 한 공간에 있는데 마치 투명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듯한 그 묘한 거리감. 어쩌면 당신은 지금 그 차가운 침묵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아니면 이제 끝이 난 걸까? 하고 말이죠. 반갑습니다. 관계연구소 커넥터입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시들어가는지를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단어 중 하나인 권태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뻔한 조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다잡으라거나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식의 도덕적인 훈계는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대신 우리는 아주 차갑고도 정교한 과학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막막함은 당신의 성격 탓도 상대의 변심 탓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뇌 안에서 벌어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화학작용의 결과입니다. 당신의 심리와 뇌가 지금 잠시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마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뇌과학자들에게 사랑은 호르몬의 거대한 전쟁터입니다. 연애 초기, 상대의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뛰고 온 세상이 분홍빛으로 물들던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당신의 뇌는 도파민이라는 강력한 마약에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뇌 복측 피가의 영역에서 뿜어져 나오는 도파민은 우리에게 강렬한 쾌락과 보상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 뇌는 효율성을 극도로 추구하는 기관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으면 질리듯 뇌는 자극에 적응합니다. 이를 신경수능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 도파민의 유효기간은 짧게는 18개월, 길게는 30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뇌는 더 이상 상대방을 보고 도파민을 뿜어내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권태기라는 이름의 절벽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도파민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워야 하는 것은 바로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이 축제라면 옥시토신은 평온한 일상의 저녁 식사 같은 것입니다. 권태기를 겪는 커플들의 가장 큰 실수는 사라진 도파민을 다시 찾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가 더 강한 자극을 찾는 것처럼 상대에게서 예전 같은 설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식었다고 단정짓고 관계를 포기해버리죠. 하지만 이것은 뇌의 진화 과정을 오해한 것입니다. 도파민의 사랑에서 옥시토신의 사랑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퇴보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강렬한 열정의 단계에서 깊은 신뢰와 결속의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변곡점인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뇌의 화학적 변화를 역이용해서 다시금 관계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뇌과학과 심리학이 제안하는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자기 확장 모델입니다. 심리학자 아서 아론은 연인이 함께 새롭고 도전적인 활동을 할 때 뇌는 그 신선한 자극을 상대방과 결부시켜 인식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영화를 보고 밥을 먹는 일상적인 데이트가 아니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스포츠를 배우거나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 심지어 함께 어려운 퍼즐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뇌는 도파민을 다시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뇌는 착각을 합니다. 이 새로운 즐거움이 내 곁에 있는 저 사람 덕분이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인위적으로 도파민을 유도하여 관계의 온도를 높이는 뇌과학적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옥시토신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옥시토신은 신체적 접촉을 통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하지만 권태기에 빠진 연인들에게 갑작스러운 스킨십은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20초 허그 요법을 추천합니다. 아무런 말 없이 어떤 성적인 의도도 배제한 채 그저 서로를 꽉 안아주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20초 이상의 포옹은 뇌에서 옥시토신 수치를 급격히 높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억제합니다. 상대방의 천을 느끼고 심장박동을 공유하는 순간 우리 뇌의 편도체는 안도감을 느끼며 경계태세를 해제합니다. 비로소 싸우거나 도망치려는 원시적인 본능에서 벗어나 다시 사랑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 대화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태기 커플의 대화는 대개 비난 아니면 침묵입니다. 너는 왜 예전 같지 않아? 라는 공격이나 어차피 말해봐야 소용없어 라는 포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성 공유라는 스크립트를 사용해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예시를 들려드릴 테니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변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혹은 누구야? 요즘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조금 답답하고 외로워. 사실 이건 당신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 뇌가 너무 익숙해져서 잠시 쉬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 나는 당신이랑 다시 예전처럼 연결되고 싶은데 우리가 같이 새로운 걸 시도해 볼 수 있을까? 거창한 거 말고 이번 주말에 한 번도 안 가본 동네에 가서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고 싶어. 당신 생각은 어때? 어떠신가요? 이 대화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뇌과학적 현상으로 객관화하는 것. 둘째, 내 감정을 솔직하고 취약하게 드러내는 것. 셋째, 구체적이고 작은 행동 지침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욕구를 명확히 전달할 때 뇌의 방어 기제는 무너지고 협력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타오르는 불꽃에 비유합니다. 하지만 불꽃은 언젠가 사그라들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불꽃이 꺼진 뒤 남은 온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권태기는 당신의 사랑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관계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허물을 벗는 과정입니다. 뱀이 허물을 벗을 때 가장 고통스럽고 취약해지듯 우리의 관계도 지금 그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권태기는 도파민 수치가 낮아지고 뇌가 상대에게 적응하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둘째, 새로운 자극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도파민을 활성화하는 자기 확장 모델을 실천해 보세요. 셋째, 20초 허그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통해 옥시토신 수치를 높여 신뢰와 안도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난이 아닌 취약성을 공유하는 대화법으로 상대의 방어 기제를 낮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학습을 통해 얼마든지 연마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당신에게 주었던 그 떨림은 비록 희미해졌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더 단단하고 깊은 평온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현명하게 통과한다면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견고한 사랑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당신의 관계는 다시 회복될 힘을 내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심리가 그런 것이고 뇌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상대방의 손을 가만히 잡아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인생이라는 험난한 항해를 하고 있는 나의 유일한 동료라고 말이죠. 그 인식이 당신의 뇌를 바꾸고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관계연구소 커넥터였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관계가 다시 따뜻하게 연결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